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28일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가 발표를 한 4차 산업혁명 지표를 살펴보면서 그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빨라졌다. 4차 산업혁명 지표 봤더니 머니투데이의 9월 24일 기사가 있었고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아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직접 한번 과기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보도자료가 9월 24일에 나왔더라고요. 과기부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2020 4차 산업혁명 지표, 38개 지표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한 결과라고 하고요. 정부 각 부처의 통계 수치를 취합해서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링크를 띄워드리진 않을 텐데, 이 링크 자체는 이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의 그 설명 부분 있잖아요. 디스크립션 부분에 제가 이 링크를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뭐 어렵게 검색하지 마시고 그 링크를 보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고 그 보도자료의 끝부분에 38개 지표에 대한 지난 3개년간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38개 지표에 대해서 각각 조사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DNA라고 부르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고도화 관련된 구분에서 첫 번째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보면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 데이터 직무 인력,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 이런 지표들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보면은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직무 인력 한 명당 만들어내는 시장의 창출 규모, 이걸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눈 겁니다. 여기 있는 15.5조 원을 9만 명 정도로 나눈 것이죠. 이렇게 나눠보면 대략 한 명당 1.7억 원 정도의 시장을 창출하더라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략 보면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와 관련된 직무 인력이라는 게 뭐 상대적으로는 좀 인건비가 높을 텐데 한 사람이 창출하는 시장 규모가 1.7억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질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가 아직까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나올수록 아마 여기에 종사하는 직무 인력 한 명당 창출해내는 그런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재밌게 보이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죠? 28%, 30%, 여전히 30% 초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전히 발굴할 만한 시장은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흐름 때문인지 최근에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렇죠? 원래는 뭐 아마존, 오라클, 뭐 MS 이런 위주로 해외 업체들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거시적인 지표를 다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DNA 고도화의 두 번째는 네트워크인데요. 자, IoT 기기 서비스 가입수, 가구별 IoT 기기 보유 비율, 5G 지원, 스마트폰 가입자 수, 또 5G 데이터 사용량, 또 OTT 서비스 이용률, 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라는 구분으로 묶었습니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역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IoT의 가입수, 뭐 가입자라는 표현을 지금 쓰지 않았고 서비스 가입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IoT 가입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면 가구별 IoT 기기 보유 비율은 뭐 여전히 굉장히 낮죠. 뭐 3%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입하는 숫자에 비하자면 보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여전히 보면은 언태프트 마켓이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뭔가 발굴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실제로 IoT와 관련된 그런 그 서비스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관련된 시장을 떻게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그 공략하려는 그런 사업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보급률에 보여지듯이 3% 이렇게 보여지듯이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공감이 되는 서비스는 아니죠. 예, 이제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 성장 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그렇죠? 전년도에 42.7%, 이번 올해는 52% 이렇게 낮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이용률이 벌써 50%를 넘었다는 뭐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다른 시장의 예를 들면 IoT는 앞으로의 성장이 높겠죠. 기존의 파이의 크기보다는. 그러나 지금 이 OTT는 이미 기존의 파이가 커진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경쟁은 굉장히 가속화되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NA 고도화의 마지막 AI인데요. 자,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 인공지능 매출액, 또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대수, 음성 인식 AI 보유율, 또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양성. 제가 이 지표들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원문을 찾아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씩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AI를 위한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러나 어때요? AI를 통한 매출은 뭐 한 해에 우리나라 전체 털어도 뭐 3천억이 안 되는 이런 정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AI로 당장에 돈을 번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쉽지 않겠다. 그만큼 AI라는 게 어떤 소비자들에게 또 기술적으로 뭐 와우 팩터가 되긴 하지만 이거 자체로 당장에 돈을 버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만큼 AI가 조금 더 고도화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것들이 AI를 통해서 많이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는 기술적 장벽도 있지만 또 법률적인 장벽도 사실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뛰어넘기 전에는 AI로 돈 벌기는 좀 쉽지가 않구나.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지금 보면 860만 대 누적으로 판매가 됐죠. 좀 지나면 1000만 대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프로모션에 의해서 팔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팔렸다기보다는 거의 주어진 느낌이 강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기기가 이만큼 보급이 돼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올해 이제 각 사업자들이 업그레이드 제품을 많이 내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총론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및 활용 기업 수, 활용 기업의 수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 또 의료 분야 하면 의료기관 간의 진료 정보, 전자교류, 참여 병원 수, 그리고 암 유전체 확보 건수, 의료 로봇 시장 규모,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했고, 또 제조로 가게 되면 스마트 공장 수, 제조 로봇 생산액, 이렇게 이제 조사를 쭉 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 로봇과 제조 로봇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활용 기업 수가 1,500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보통 조사할 때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활용 기업 수를 잡을 때는 굉장히 넓게 잡았을 거잖아요. 웬만하면 걸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500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 왠지 좀 적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가려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있는 지표들이 아주 그렇게 뭐 유의미한 지표인가 살짝 이제 의심이 좀 되긴 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지표들 외에도 조금 더 유의미한 지표가 추가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 지표들만 보면 과연 우리가 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잘 적용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살짝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좀 지표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이든 또 의료든 로봇은 로봇 분야는 의료든 제조든 하여튼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뭐 과거에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용 정밀 도로 지도 구축, 그다음에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자수, 드론 기체 신고 대수, 자율주행 자동차 대수, 자율차 R&D 전문 인력 양성, 뭐 이런 지표들을 조사를 했고, 그러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을 조사를 했는데요. 뭐 정밀도로 구축의 속도를 내는 거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해서 뭐 조종 자격, 취득 자수, 뭐 기체 신고 대수 조사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 산업에서 어떤 효과들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뭐 드론이 몇 대 있다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자율주행차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자율주행 자동차 대수 지금 신고되어 있는 게 93대밖에 안 되고 전문 인력도 201명밖에 안 되니까 뭐 증가 추세는 굉장히 높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보죠.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 그리고 가입자 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 총 매출액, 핀테크 업체 수, 그 다음에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실적 일평균, 그리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메이저은행 못지 않은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 계좌 수가 벌써 2,400만 계좌이고요. 가입자 수가 1,327만 명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숫자죠. 그죠? 예, 국내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증가율도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말 이제 메이저은행 못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뭐 토스은행 이런 것들까지 생기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K뱅크에 이어서 토스까지 또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이 증가 추세는 아마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은 온라인 금융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평균 거래액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실은 모든 서비스가 복잡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복잡도가 높은 쪽으로 전이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이라는 것은 사실 금융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이자 아주 말 그대로 간편이란 말이 붙었듯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분야인데 이 서비스 분야의 이용 실적이 꾸준하게 아주 높은 속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온라인 금융 전체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뭐 사실 이 조사 자료가 지금 2020년 3월 기준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다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성장을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 이제 한계가 좀 있겠죠. 3월에 조사가 된 것이다 보니까. 자, 농수산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그 다음에 스마트팜 확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뭐 이 분야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던 얘기는 농수산 분야는 역시 원예, 돈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축산, 뭔가 관리 포인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혁신이 진행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 국가 인프라의 스마트화해서 시티, 교통, 교육, 정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시티는 스마트 시티 확산, 지자체 숫자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3차원 통합 지도 구축, 그리고 교통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교육은 초중고 와이파이, 정부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 뭐 이렇게 조사를 해놨는데요. 뭐 스마트 시티는 제가 보니까 지자체 수로 벌써 108개나 되면 사실은 양적으로는 뭐 상당히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질적인 어떤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교육 분야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실 원격 교육에 대한 움직임을 담아낼 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사 시점이 3월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지표 자체가 3년간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원격 교육에 대한 뭐 보급률은 어땠는지, 또 이를 통해서 교육의 어떤 불균형의 해소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성적인 포인트가 섞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재밌는 조사였죠, 그죠? 예, 그러나 다만,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외 국가와의 비교라든지, 특히 이제 뭐, IT의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 국가랑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시장 전체 대비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보급률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전체 대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비중이 된 건지, 이런 어떤 비율로 나타내 주는 게 훨씬 좋겠죠. 뭐 몇만 가구가 썼다, 이런 것보다는 몇 퍼센트가 이제 보급이 됐느냐, 이런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는 게 좋은데, 이런 상대 지표들이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뉴 노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좀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뭐 시사점이라고 뽑아보자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동을 걸었고, 그 시동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양적 성장에 대한 기미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양호한 그런 지표들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지금 지표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만큼 지표도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거시적인 환경, 또 흐름,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에서 다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커버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은 게임 업체 인수 고려 중 시너지넬 게임사는 어디? 지디넷의 기사가 있었는데,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한 MS가 더 많은 게임사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틱톡 인수가 불발이 됐죠? 틱톡 인수가 불발이 됐는데, 틱톡 인수를 위해서 쟁여놨던 자금이 48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자, 그럼 이제는 게임사 쪽으로 쏘는 게 아니겠냐라는 기대감이 게임 업계에는 있고요. 자, 과연 엑스박스 등등 M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상에 어떤 게임사들이 시너지를 낼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게임 업계에 뭐 상당한 또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경기도가 카카오 티블루 호출 몰아주기 확인,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뉴스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티블루 운행 시작 후에 일반 택시의 호출은 30% 감소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카카오 티블루는 아시죠? 추가 요금을 내면 조금 더 배차를 잘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인데, 그냥 일반 추가 요금이 없는 일반 택시의 호출은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공정하게 했고, 오히려 뭐 택시 기사들이 뭐 코를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정위가 이번 건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어떤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또 있습니다. 모빌리티판이 뭐 조용할 날이 없네요. 그죠?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 또 추석이 있으니까 가족들 만나실 텐데 방역에 주의하시면서 만나시고, 또 여유 시간이 많잖아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놀러 가시더라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